모든 생명과학 현상은 기본적으로 진화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진화의 메커니즘이 개체가 개체를 선택하는 이제 성선택의 관점과 자연이 개체를 선택하는 자연 선택의 관점과 통계가 지배하는 무작위 교배가 불가능하니까 자기 교배 혹은 자기 생식의 가능성, 그런 것들로 다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생명과학에서 좋아하는 게 하리 바인베르그 법칙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진화를 설명하기에 아주 깔끔한 명제 같아서 가져왔는데 팬카페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읽어봤는데 일단은 어떻게 그러니까 자가 복제자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저거는 진짜 엄청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게 제일 큰 난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철학적으로 할 말이 좀 많은 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의식이라는 것이 생길까? 과연 의식이 존재할까? 내가 의식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게 과연 실제할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정해진 결과값들을 확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1번은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번까지 이야기를 했죠. 의식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해봐야 돼요. 과연 의식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관념일까? 그냥 단순하게 뇌세포가 복잡하면 만들어지는 약간 보수적인 게 아닐까? 3번은 가역적인가잖아요. 저게 비가역적인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게 결론이 나버리면 되게 슬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비가역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게 가역적인 과정이 아니라 비가역적이라서 속도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4번,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3차 구조를 예측한다는 건 3차 문제잖아요. 사실상 저건 카오스 문제라서 완전한 예측은 3차원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5번 암의 완전 정복, 제 생각은 저거는 면역계랑 대상은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정신 건강은 과연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봅니다. 과연 정신 건강이랑 상관관계가 나올 정도로 유의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 제어, 이거는 제가 재밌는 음모론을 하나 합니다. 잉여 유전자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다 라는 게 음모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쌔신 크리드에서 애니머스를 볼 때 거기 설정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저는 인체 실험 많이 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관에 막혀서 못하는 실험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리 제약 때문에 못하는 실험들이 많아서 저런 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깡그리 무시하면은 생물과학은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윤리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느리다고 생각해요. 저게 난제가 되는 거는 이제 윤리를 챙겨서 그렇다. 10번 생태계 복원, 이거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멸종한 종을 우리가 함부로 보존해도 되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물론 동물원에서 보고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시도거든요. 저거는 확실히 난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돼서 얘가 배경멸종이었는지 인위멸종이었는지도 사실 인간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인간 때문에 굳이 멸종했다기보다는 원래 멸종한 애들이었는데 인간 때문에 그냥 좀 빨리 멸종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도 안 돼요, 저거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거는 함부로 복원하지 말자가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이제 초록색 단체에서 매우 싫어하는데, 멸종 위기 종이 사라지는 만큼 과연 새로 생기는 종이 그만큼 없을까라는 입장이거든요. 에콜로지컬 니치를 안다면은 그 동물의 생태적 지위의 빈자리에 분명히 다른 동물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거는 여태 동안 모든 기질학적 증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물을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도 될까? 우리가 지금
멸종해가는 얘를 복원해도 괜찮을까? 하는 문제에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경 멸종도 확실하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배경 멸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감히 판별을 해야 될까? 라는 입장입니다. 복원 끝 장땡 이게 아니라 뭐 당장에 한국에 뭐 예를 들어 반달가슴곰 곰을 복원하는 건 좋아. 근데 걔네를 판에 푼다는 거는 어쨌든 인간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생태계도 망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동물원 차원에서 보호를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동물원이 아닌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얘네들 멸종 안 하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죠라는 건 좀 반대입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환경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절대 안 하죠. 아니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가 아니라 책임지면 돼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평생 저거 다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고 평생 바쳐가지고 돈 계속 쓰고 하게 만들면 돼요. 다만 이제 현대사회는 생각보다 사람에게 책임을 많이 안 지게 만든다는 문제인 거죠. 한국 사회가 자꾸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이 좀 심한데 높은 계급들은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폐가 망신하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라고 돈을 많이 받았던 거니까 리스크 대비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싫었으면 일반 말단 사원이로 남아있지 왜 팀장을 했냐 이거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으면 하지 말지. 임원급이 되지 말지. 병사원으로 평생 남지.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집니다. 그 복구의 여파로 손해보는 범위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지. 반달가슴곰을 열심히 방사를 했는데 등산객 제프티가 반달가슴곰 때문에 죽었어. 어떡할 거야? 그거 풀자고 했던 애들 죽음으로 갚아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등산객 제프티가 죽었어. 지리산검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복원하자고 했던 사람이 책임지고 교수대 올라가야지. 화형에 처하든가. 제프티 안녕해주면 안 돼. 제프티만 안녕. 그러고 있잖아 한국은. 그러면 안 된다.